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예상치 못한 불안이 가득하다는 점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사람조차 침대에 누우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며 뜬 눈을 지새우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많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현대인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고약한 불안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어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도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이라는 불청객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심리적 동요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원인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온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 즉 내면의 가혹한 비판가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정의 내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들보다 약 33% 이상 더 높은 확률로 극심한 정서적 불안감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통계적 연구 결과도 존재하니까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세상이라는 무대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심판하고 벌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되는데, 이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타인들이 등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다거나 조만간 나의 무능함이 탄로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향해 휘두르는 칼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상황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조차 자기 긍정감이 낮은 이들은 이를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해석하며 조만간 자신에게 닥쳐올 처참한 처벌을 상상하며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기묘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동요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행한 결말이 찾아와야 마땅하다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만들어낸 일종의 자기처벌적인 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복잡하고도 이상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이는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 반항할 의지조차 꺾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슬픔을 정면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의 첫걸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이고도 정직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현재의 내 모습이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스펙트럼 중 어디쯤에 머물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 나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요구하는데, 만약 내가 타인이 되어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나는 기꺼이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라고 느꼈을까? 라는 점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고 나의 존재 자체가 환영받고 있다는 확신을 충분히 느끼며 자라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실제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덜 아껴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감의 실체는 사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를 충분히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에서 오는 신호이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인 논리로 불안의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하려 애쓰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 따뜻한 수용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한 분석이 아니라 당신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 세상에 당당히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는 따뜻한 격려와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정서적인 방치나 상처들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아주 오랫동안 홀로 추위에 떨고 있었을 내면의 아이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과정이 비유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로도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낄 때 그 표면적인 이유를 찾으려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먼저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몰아세우는 뿌리 깊고 부당한 나의 습관이 아주 정교하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 변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인데, 사실 불안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등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사치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신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시죠.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그 어떤 성과나 타인의 평가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를 껴안아주는 그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당신이 스스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심리적 폭풍우도 결국은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불안의 그림자 대신 자아에 대한 확신과 온화한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